제가 올해 이제 30이 됐는데요. 그 23살 때 회사를 만들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훌륭한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우연히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런 개념의 이제 회사들을 조금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해온 처음 창업한 회사 이름은 딜라이트라는 이름의 회사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인데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청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했었던 가장 이제 중요했던 사례는 이제 인도에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인도에 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랍인드 안과병원과 오로랩이라는 그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프로젝트였었는데 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사례를 보고서는 결정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딜라이트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는 이제 노인분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청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구조로 이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구조로 설정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어떤 정부의 지원이 없었었고 복지가 좀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한 80%, 90%까지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었던 거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시장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어떻게든 제품 가격을 맞춰서 공급을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주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좀 한 집에 한 개인이 사는 구조가 아니라 한 집에 여러 명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이제 같이 산다는 개념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원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주고 그네들끼리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산다는 불편함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에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2012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서울에 저희가 강 2개만 집을 하고 있고요. 강남은 그 평당 단가가 너무 안 맞아서 강 2개만 현재 18개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째 하고 있고 올해는 50개 이상 좀 크게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집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경제적으로 열악하지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뭐 어학연수도 가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그럴 시간에 이제 평일에는 뭐 밤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힘들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해서 저희가 뭐 좋은 강연에도 무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영어 학원들이랑도 많이 제휴를 해서 영어 학원에서도 저희 학생들은 절반 정도 가격에 이제 수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이제 해왔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만을 따지고 보자면 조금 뭐 영업이익을 30%를 낼 수 있는데 15%만 낼 수 있다. 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만 없겠지만은 완전히 경제적인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경제성을 물론 이제 최우선시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한 사회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커졌을 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장사꾼 김윤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내 갈 길 가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젊은 친구들 5명이 장사를 했습니다. 5명이 노점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손난로를 360원에 떼가지고 2,000원에 팔면 1,640원이 남고, 요거를 하루에 한 1,000개만 팔아내면 한 달 용돈이 나오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내가 돈을 벌게 해줄 테니 20만 원씩 내라 해서 다단계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손난로 팔면서 노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되길래 내가 장사에 좀 소질이 있네 하면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5명이서 시작을 한 게 1년에는 11명이 됐고요. 2년 뒤에는 24명이 됐고, 지금 3년 뒤에는 3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차 들어가는 장사하는 친구들이, 1호점은 여기 있는 공간처럼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를 한 이유는 5명 중에 1명이 엔젤 목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하길래 그 친구를 믿고 카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 다니라고 전세 보증금 해준 거 5천만 원을 몰래 빼서 카페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대구에서 올라온 촌놈이 아무것도 모른 채 카페를 계약을 해가지고, 저는 전자전기공학부고 같이 한 형이 건축학과여가지고 철거부터 직접 조명 한 개 한 개 다 직접 공사를 해서 5천만 원의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의 카페를 오픈해서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00잔, 200잔씩 팔면서 잘 팔았고요. 일주일 뒤에는 다 지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매출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트랜스젠더 성적 소수자 친구들이 모여있고, 게이 남자들끼리 뽀뽀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흑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카페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말아먹고, 여기서 그만할래 계속할래 멤버들과 고민을 하다가 기왕 합숙하기 시작한 거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개인 대출을 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0원에서 또 4천만 원을 개인 대출로 다 받아가지고 9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다음 매장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폼프리치라는 감자집을 벤치마킹해서 처음에 열정감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평 반짜리 매장이었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좀 재미있게 장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크게 될 놈, 뭐래도 될 놈이 저고요.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구가 진짜 잘생긴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살래 나랑 살래는 이제 또 립 서비스가 좋은 형이 있습니다. 주로 ICT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게 3박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저처럼 머슴같이 일하는 사람 1명, 얼굴 잘생긴 사람 1명, 말 잘하는 사람 1명, 요렇게 있으면 장사를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실시간 검색어 1위 한 바로 다음날 상표 브로커가 열정감자를 등록을 하면서 이제 저는 상표를 뺏기게 됐죠. 그래서 그냥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노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판도 열정감자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열정감자고 영업허가증도 열정감자인데 왜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하냐, 이렇게 특허청에 갔는데 선등록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표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배우면서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장사를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18시간씩 장사를 했고요. 월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씩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더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을 제대로 월급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결국에 장사라는 업은 굉장히 정직하다. 이제 IT처럼 3명이서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팔려면 3명이 있어야 되고 200만 원을 팔려면 6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장을 또 내자.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꼬치집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큰 매장으로 가보자 해서 좋은 상권 마포 공덕 쪽에 진출을 했는데 1층에 10평에 권리금이 한 1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 이만큼 안 나오니까 우린 2층으로 가자. 2층으로 가는 대신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간판을 크게 만들자 해서 세로 길이 4.8m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매장을 늘렸고요. 5호점, 6호점, 7호점 이렇게 2년 반 만에 매장을 7개까지 빚을 하나도 갚지 않고 계속 빚을 늘려가면서 이제 매장을 냈습니다. 중간에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바로 철컹철컹하는 사태에서 그냥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잃을 것도 없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7호점까지 냈었고요. 지역 문화는 그냥 단순히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장을 내는 그 동네를 재밌게 만들면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착안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 잡지 빅이슈랑도 콜라보를 한 적이 단순히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젊은이들이 다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혹은 이제 2018년도까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 2억씩 들고 나와서 뭘 하실 거냐? 이분들의 70%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시고 그 프랜차이즈의 90%는 외식업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장사를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랑 붙었을 때 과연 그 치킨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연륜 이게 잘 결합이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매몰 비용이 이 썬큰 코스트가 계속 늘어만 가는 인테리어나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장사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자주 매장에 놀러 오셔가지고 매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주 경영을 잘하시는 아주 전문 경영인도 계시고 또 아까 발표한 것처럼 아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한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기업가로서 탄생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군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세 군데라 좀 맞춰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우선 첫째, 우리가 경영자들이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함께 구축하려는 우리 조직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아까 우리 젊은이 두 분이 말이죠. 그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정말 그 청년 장사꾼 사업체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 만들고 또 다른 분야, IT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 여러 분야를 만들 때 같이 만들고 있는 우리 팀원들, 조직 구성원들 우리가 함께 만들려고 있는 우리 조직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5년 후에는 어떤 회사로 10년 후에는 어떤 회사로 20년 후에는 세계 최강의 회사로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영의 리더는 내가 우리 조직 구성원들하고 만들려고 하는 미래의 모습이 뭔가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나는 어떤 스타일의 경영 리더가 되어야 할 거냐. 지금 우리 변화하는 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죠. 그럼 이러한 거대한 변화, 특히 IT 시대의 변화, 정보 시대의 변화, 또 우리 지식경제 시대의 많은 첨단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위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엄청난 도약의 기회로 볼 거냐. 이거를 위기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위기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휘말려서 사라집니다. 이거를 기회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시간 안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맨손으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가치 창조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내가 CEO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나는 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나는 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가치 창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건가,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걸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어떤 조직 문화든지 아까 그 청년 장사꾼 발표하신 분이 재미나는 얘기했는데 그 팀원들이 아주 단결 잘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소통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요, 특히 대기업일 경우에, 큰 기업일 경우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창조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한 구성안이 벽이 아무것도 없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이 없고 다 누구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조직 안에서 누구하고든지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열린 조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적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과 아이디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치 창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창조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비관료적인 마지막에 이제 맨 처음 거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회장이든 사장이든 사원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우리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연하기 위해서 큰 대기업 재벌 그룹에 내가 한번 딱 들어갔었더니 회장님이 저를 이제 차를 대접한다고 회장실에 보니까 액자에 기가 막힌 얘기들 써 있는 한자로 쫙쫙 써가지고 목표, 비전 등등. 그걸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임원들한테 물어봐죠. 당신 회사의 비전이 뭐냐? 했더니 이제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 회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비전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하고 아니냐 했더니 그건요 회장실에 있는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비전이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아주 꿈 같은 비전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모두의 꿈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아주 열린 소통, 많은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를 우리가 늘 체크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체크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성공하는 그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서 오늘 얘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뭔가 하면,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런 거에 맞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가 모자라는 게 있느냐 이걸 내가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경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중요시해야 될 것은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지 제일 처음에 우리의 사업 구조는 뭐냐? 나는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느냐?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핵심 역량 사업이냐?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냐?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고 5년 후, 6년 후에도 이 분야 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그 사업이 그렇게 이제 성공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이제 욕심을 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핵심 역량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김희창 교수, 불란서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수, 그분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블루오션.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자가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기발한 발상을 내서 창조적인 새로운 사업을 했더라도 1년 후 얼마 지나면 꼭 비슷한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하고 이제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경쟁회사보다도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김희창 교수는 이 강연을 우리 경영자들한테 한국에 와서 하면서 가장 블루오션, 창조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끊임없이 변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그 기업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두 번째 봐야 될 건 조직 문화. 우리 회사는 과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열정을 쏟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리더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영자한테. 조직 문화는 80% 이상이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다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이 될 수 있는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우러나오는 열정을 쏟는 이런 조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체크해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직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리더십을 빨리 바꿔서. 세 번째가 비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경영하시는 분들의 비전만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꿈입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모든 조직 구성원한테 그 혜택이 다 들어가고 그것이 사회적인 기업 시민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회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비전 우리가 가치 창조를 하는 가치 창조에 대한 그 높은 비전을 내 혼자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가 같은 꿈으로 가지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조직 구성원들하고 항상 열린 대화,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 누구한테 묻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묻더라도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5년 후엔 세계적인 정보통신 분야에 아니면 5년 후엔 이런 분야에 이런 꿈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경영 조직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부서간 또 상하 간에 아무런 벽이 없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지식과 아이디어가 빠른 속도로 조직 전체에 소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식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 요 표 하나만 머릿속에 딱 저장해서 경영할 때 이거를 기본으로 또 요걸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경영자가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6년 동안 네덜란드에 있는 그 대학에서 거기는 제 사무실 연구실도 있고 뭐 모든 책도 있고 심지어는 숙소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서 6년 동안 이 연구한 거를 한 장에다 여러분들 위해서 압축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이 공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지 아니면 정부든지 개인 기업이든지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가 경영 가치 창조 극대화는 GDP 생산을 GDP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는 것은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치 창조. 매출과 순이익, 기업의 시장 가치 정대, 기업의 신뢰도, 고객과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기업의 시민 역할, 지속 성장. 한 5년 후에 망하는 회사가 아니고 10년 후, 30년 후, 50년, 100년 후 지속 성장하는 이런 걸 가치 창조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식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 조직 문화, 조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뇌와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경험, 누적된 경험 이거를 어떻게 가치 창조로 극대화하도록 연결하느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식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조직 문화가 창조적인 열린 조직 문화로 만들어져야만 저 오른쪽이 지식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었을 때 창조적인 지식 생산성이 높은 그런 창조적인 열린 조직 문화가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그 경영 리더, CEO가 되고 또 조직의 리더가 되고 우리 경제 사회를 끌고 나갈 분들이죠. 가장 높은 인생과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워라 하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도전하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계를 향한 목표를 세워라.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뭘 하겠다 그거 말고 이거 한반도에서 시작하더라도 세계를 향한 꿈. 이제는 우리 한국은 앞으로 살아남을 게 있는 거는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국토 안에서 이제 끝난 겁니다. 세계 속에서 사는 이런 젊은이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인종하고도 여러분들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실패는 반드시 몇 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실패를 몇 번 해야지 큰 틀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고 성공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패하면 씩 한번 웃고 마음 툭툭 털고 새로 도전하는 거.